이번 영상에서는 교과서 48조 덧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 무엇인가요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학습. 다음 고사성어, 조삼모사의 유래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장면에 나오는 상황을 각각 덧셈식으로 나타내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보자. 먹이가 부족하니 앞으로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겠다. 그랬더니 원숭이가 토라져 버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면 어떠냐? 그랬더니 원숭이가 좋아하면서 고마워합니다. 두 말의 차이점은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두 번째는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입니다. 이것은 고사성어 조삼모사의 유래라고 하는데, 조삼모사라는 것은 잔술수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현혹시킬 때 사용하는 고사성어로 눈앞에 보이는 차이만 알고 결과가 같은 것을 모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눈앞의 차이란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눈앞의 차이가 이렇게 나지만 결과는 어떠나요? 같죠? 이럴 때 사용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첫 번째 장면은 플러스 3, 저녁에 4개니까 플러스 4. 그래서 총 더하기라니까 총 플러스 7.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두 번째 장면에서 아침에 4개이기 때문에 플러스 4, 저녁에 3개이기 때문에 플러스 3. 얘네들을 총 계산하기 위해서 더하면 플러스 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면 총합은 플러스 7, 두 번째 장면의 총합도 플러스 7이므로 그 결과는 같다. 그래서 두 수의 덧셈에서 두 수의 순서를 바꾸어 더하여도 그 결과는 같을까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두 수의 덧셈에서 마이너스 2와 플러스 7을 더했을 때 플러스 5가 나오고, 플러스 7과 마이너스 2를 더했을 때 플러스 5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두 수의 무엇을 순서를 바꾸어 무어하여도 더하여도 결과는 어때요? 같습니다. 이것을 덧셈의 교환법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용어는 순서를 바꾸었기 때문에 교환법칙이라는 용어가 새로 나와서 이 말도 중요하지만 순서를 바꾸어 무엇을 하였는지도 중요합니다. 즉, 덧셈의 교환법칙이라는 용어로 이 모양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용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환법칙이라는 뜻은 순서를 바꾼 것, 그런데 순서를 바꾸어 무엇한 것, 더하였을 때 결과값이 같으므로 이것을 덧셈의 교환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수의 덧셈에서 라는 것과 함께 덧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꼭 유념하여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수, 이제 세수를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끊어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세수 덧셈에서, 즉 마이너스 4, 플러스 3, 플러스 5를 더할 건데, 세수의 덧셈에서 마이너스 4와 플러스 3을 먼저 연산을 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 플러스 5 뒤에 있는 것을 할 때 플러스 4가 나오고, 똑같은 수인 마이너스 4, 플러스 3, 플러스 5를 덧셈을 할 때 뒤에 있는 플러스 3과 플러스 5를 먼저 연산했을 때 플러스 8, 앞에 있는 거 마이너스 4와 플러스 8을 이제 함께 연산을 하면 플러스 4. 처음 연산을 앞에서 하느냐 뒤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봤더니 결과값이 같아졌죠. 이와 같이 앞의 두 수 또는 뒤의 두 수를 먼저 무엇한 후 더한 후 나머지 수를 더하여도 그 결과는 같습니다.
방금 예시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앞에서 두 개 먼저 더하고 뒤에 거 더한 값과 뒤에 있는 두 수를 먼저 더하고 앞에 있는 값을 더한 값의 결과값이 같죠. 이와 같은 경우를 덧셈의 결합법칙이라 합니다. 앞에 있는 두 개를 먼저 했으므로 묶었다 해서 결합했다라고 연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먼저 결합하든 뒤에 있는 것을 먼저 결합하든 덧셈에서는 결과값이 같으므로 덧셈의 결합법칙, 마찬가지로 연산은 모두 덧셈이었으므로 덧셈의 결합법칙이라고 하나의 용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덧셈의 결합법칙 세수 A, B, C에 대해서 1번 교환법칙은 A 플러스 B, B 플러스 A 순서를 바꾸어서 더하여도 결과값이 같다. 그래서 덧셈에 대한 계산법칙이라는 것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결합법칙. 세 수를 더할 때 앞에 두 개를 먼저 결합해서 더하거나 뒤에 있는 두 수를 먼저 결합해서 더하든지 결과값은 같다. 그래서 덧셈의 결합법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작은 글씨 한번 볼게요. 세수 덧셈에서는 세수입니다. 세 개의 수의 덧셈에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하므로 A 플러스 B 앞에 있는 것을 먼저 묶은 것과 뒤에 있는 덧셈을 먼저 묶은 것은 모두 A 플러스 B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수의 덧셈을 할 때는 앞에 걸 먼저 묶어서 계산해도 되고 또는 뒤에 걸 묶어서 계산해도 됩니다. 라는 키포인트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생각해서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 49쪽 세수 이상의 덧셈에서는 덧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이용하여 더하는 순서를 바꾸어 계산하면 편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3번을 통해서 연습해 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한 개의 수 플러스 4 하나의 수 마이너스 3분의 5 하나의 수 세 개의 수를 덧셈을 할 때 어떻게 활용을 되는지 풀이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식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플러스 4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5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식,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의 차이점은 그렇죠. 뒤에 있는 것의 순서가 바뀌었죠. 왜냐하면 어떤 걸 해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앞에 있는 수가 마이너스의 분모가 3 여기 있는 분수도 마이너스의 분모가 3이니까 분모가 같으므로 이거 먼저 계산해주면 편리하겠다라고 생각하여서 뒤에 있는 수의 순서를 바꾸어줬죠. 이렇게 보면 두 개의 수인데 두 개의 수의 덧셈으로 순서를 바꾸어도 결과값은 그렇죠.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수를 바꿔서 이쪽에서는 이 식에서 두 번째 식으로 할 때는 덧셈의 교환법칙을 사용했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아까 말했듯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5는 부호도 같지만 제일 중요한 게 분모가 같기 때문에 계산하기 편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수의 덧셈 중에서 앞에 있는 두 개를 묶어서 계산을 하면 편리할 것 같아 라고 찾아내는 것이죠. 앞에 있는 것을 두 개 묶었다는 것을 용어로 말하면 그렇죠. 결합법칙이죠. 그런데 우리가 덧셈을 하니까 덧셈의 결합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앞에 있는 두 수를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3분의 6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계산하지 않은 플러스 4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플러스 4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두 수를 연산을 하며 플러스 2. 그래서 정답은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이제 문제 3번을 확인해 볼 건데요. 잠시 영상을 멈춘 후에 여러분이 문제 해결했던 것과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본인이 실수하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에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의 1번 공간이 협소하여서
문제 3번에 1번은 왼쪽에다가 적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식, 주어진 식을 간략하게 준식 이렇게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마이너스 13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13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앞에부터 계산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마이너스 13과 플러스 13이 있기 때문에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5 이 부분을 준식이 있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13인데 마이너스 13 플러스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으로 간 걸 무엇을 사용했나요? 그렇죠. 덧셈은 교환 법칙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앞에 두 수를 먼저 계산하고 싶기 때문에 두 수를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묶어줄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래로 갈 때는 무엇은 법칙? 그렇죠. 덧셈은 결합 법칙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럼 계산. 마이너스 13과 플러스 13을 계산하면 그렇죠. 0.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 정답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다음 문제 2번. 문제 2번도 자리가 좁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가 적어주겠습니다. 이제 준식이라고 쓰고 원래 있던 식은 안 쓸게요. 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하면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을까라고 해서 봤더니 앞에서부터 해도 상관은 없지만 선생님은 부호가 같은 것끼리 먼저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81 플러스 마이너스 19 플러스 7 이렇게 바꿨습니다. 무엇을 사용했나요? 그렇죠. 여기 과정은 덧셈은 교환 법칙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부호가 같은 것끼리 계산하고 주고 싶다고 해서 옮겼으니까 같은 것을 이렇게 적으면 무엇을 사용했나요? 그렇죠. 이렇게 갈 때는 덧셈의 결합 법칙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하면 이 둘은 그렇죠. 마이너스 100 맞나요? 맞죠? 자, 플러스 7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93 이렇게 나타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번. 자, 3번은 보니까 무엇을 먼저 계산하면 좋을까라고 봤더니 선생님은 소수 있는 것끼리 먼저 계산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해도 상관없고 얘를 분수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게 편하니까 이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사용하여도 결과값은 어때요? 같으니까요. 선생님은 1.5, 마이너스 1.5, 3.5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으로 할 때 무엇을 사용했나요? 그렇죠. 덧셈은 교환 법칙. 그 다음 앞에 있는 두 수를 먼저 계산할 거니까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묶었으니까 이거는 무슨 법칙? 그렇죠. 덧셈은 결합 법칙. 계산하면 얼마예요? 2. 플러스 마이너스 7분의 13. 근데 여러분 플러스 2는 7분의 얼마죠? 그렇죠. 7분의 14죠. 안 적어도 되죠, 여러분. 적을게요. 플러스 14 플러스 7분의 13. 그래서 정답은
플러스 7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나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요. 잘 안 보이신가 본데. 자, 그 다음 문제 4번. 문제 4번은 보자. 분모가 같은 것끼리 될 수 있도록 옮겨볼까요? 그러면 분모가 4니까 얘를 이쪽으로 바꿔봅시다. 4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7 플러스 5분의 9 플러스 5분의 11. 무슨 법칙을 사용했나요? 그렇죠. 덧셈의 교환 법칙. 그 다음 계산하고 싶은 것끼리 묶어봅시다. 이렇게요. 자, 앞에 있는 거 계산하기 전에 무슨 법칙을 썼는지 확인 한 번 더 합시다. 덧셈은 무슨 법칙? 결합 법칙. 이제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2 이거 더하기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2 여기 플러스인데 실수했네요. 플러스 20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4 해서 정답은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수근수근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위대한 수학자 가우스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봐볼게요. 역사상 위대한 수학자 중 한 사람인 가우스, 이름이 가우스예요. 가우스란 사람이 있는데 풀네임으로 가우스 KF라고 합니다. 1777년도에 태어나서 1855년도에 운명하신 이 수학자는 10살 때 창의적인 덧셈법으로 선생님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선생님이 내주신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덧셈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이용하여 순식간에 풀었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1부터 100까지 더하면 그냥 더한가 보다 라고 했을 텐데 수학자 가우스는 10살 때 1 더하기 100, 2 더하기 99, 3 더하기 98, 점점점에서 5 더하기 51, 즉 끝과 끝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끝 이런 식으로 옮겨서 덧셈의 교환 법칙을 사용하였고 그 다음 두 개씩 묶어서 계산을 하기 위해 묶었더니 덧셈의 결합 법칙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묶어서 확인했더니 한 묶음당 더했더니 다 101이 나왔다는 것이죠. 두 개씩 묶어서 해서 각각 101, 즉 몇 쌍이 나왔을까요? 50개 쌍이니까 101이 몇 개 나와요? 50개 나오죠. 그래서 101을 50을 곱해서 5050이라는 숫자, 즉 1부터 100까지 더하면 5050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렇게 더하는 덧셈, 이렇게 끝에 것끼리 먼저 더해서 바꿔서 계산하는 교환 법칙을 이용한 덧셈, 또한 두 개씩 묶어서 계산하는 결합 법칙을 이용하는 덧셈을 꼭 생각하셔서 다른 문제풀이 할 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